근데 만약에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지뢰를 안 밟고 나왔더라면 그 다음날 대원들을 투입했을 때 대원들 중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밟았어요. 열댓 명, 20명 넣었는데 안 밟을 수가 없는 지형이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차라리 제가 들어가서 밟고 이만하게 다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많이 감동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해병대는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병실 내려와서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왔거든요. 처음에 이거 갑자기 며칠간 연락이 안 되네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지뢰를 밟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나 그냥 지뢰 밟고 발이 좀 잘렸어.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고 뭐 구라치지 마 이러다가 막 인터넷 기사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기사가 있고 그러면서 다시 막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괜찮냐, 얼마나 다친 거냐, 내일 오겠다. 개 모임하는 친구들이 한 15명이 있는데 한 2~3명 올까 했어요. 다 왔어요. 너무 이게 위로가 됐어요. 면회 와가지고 애들이 막 돌아가면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저희 엄마 보니까 자기가 울 수도 없다, 없었다 막 그러고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애들이 항상 우리 얘기 안 한다. 한번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얘들아 고마워. 더 크게. 얘들아 고마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지뢰가 아군의 지뢰였냐 아니면 북한의 지뢰였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적이 설치한 설치물에 다치면 전상, 아군이면은 공상.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아군의 지뢰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제가 밟은 상위처등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및 미국에서 쓰는 대인지뢰 화약이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 파편이 없기 때문에 북한 거라고는 얘기를 못한다. 근데 아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보상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전상과 공상의 보상금 차이가 큰가요? 간부 같은 경우에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 공상일 경우에만 보상금이 나와요. 전상일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받은 보상금은 없는.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군에서 복무 중에 지뢰를 밟아서 아군 지뢰가 아닌 지뢰를 밟아서 다쳤는데 아직도 4년이 넘도록 보상금이 안 나왔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아군의 지뢰가 아니면 당연히 적군의 지뢰로 봐야죠. 아쉬운 게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은 그런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민법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군에 사고 난 거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에서 할 텐데 그 관련 조사 자료는 또 비밀성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딜레마인 상황이에요. 사건 조사 보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왔던 답변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공개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그렇게 다쳤을 때 국방부나 해병대에서 당신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안내는 받으셨나요? 안내를 받기는 했는데요. 지뢰를 밟는 게 전군 통틀어서 한두 건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담당자가 없었어요. 전문적 지원 및 안내를 하는 부서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쳤던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원 중사한테 물어봤었죠. 나라를 위해서 복무했던 군인들이 다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도 당시에 그렇게 느꼈고 군인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부상군인 관련 규정을 계속 찾아봤었어요. 제도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6개월의 이제 병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참모장교 생활을 하시다가 전역을 언제 하셨죠? 22년 2월이요. 다치고 2년 정도 더 복무를 했죠. 2년 넘게. 다치고 나니까 다시 사는 인생인데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이 군 생활을 계속 해야겠다. 사령관님한테 더 군 생활 하고 싶다. 계속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보상 관련 규정이 전역한 이후에 심사가 들어가요. 6개월 치료받고 재활하고 복귀를 했을 때 바뀐 게 그냥 제가 발이 잘려 장애인이 됐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제2연평해전에서 다치고 지금 대령으로 이완 대령님도 뭐 국가용자도 아니시고 다친 거에 대한 보상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전역하면 이제 국가용자에 들어가는 거고 다치신 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실 거고 규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복무를 할 동기가 없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랬어도
가족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유공자가 되면은 뭐 자녀들 대학 입학 때 네. 유공자 전형 이런 것도 있고 대학 등록금도 면제인데 그런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다친 상태로 계속 복무할 동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뜻이 안 갔어요. 군인들이 다쳤어도 계속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무하는 분들이 더 존경스럽지만 받게 되지 않나. 와, 이거 네.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현역 군인분들도 모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저도 네. 조은 씨가 아니었으면 네.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네. 즉 지금 군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쳐서 회복을 해서 군인을 계속하더라도 보상금 못 받는다, 국가유공자 인정은 못 받는다. 그쵸. 그러니까 전역하고 이제 될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 연평해전에서 그때 다치시고 계속 복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죠. 지금 20년 지나도 그냥 현역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중에 한 분 만나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복무를 계속 할 수 있냐? 자기는 다치기 전에도 군인이었고 다친 이후에도 군인이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바치겠다, 정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정해진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국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적어도 나라를 지키다 다친 분들이 그분들이 계속 나라를 또 지키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지 않나? 그 바뀌어야 되는 법과 제도를 지금 누구보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군인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 얘기죠. 법을 바꿔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다쳐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현역은 국가유공자가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법률상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은 유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공은 군복무가 끝난 시점에서 평가가 된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보훈부에서 심의할 때는 다쳤을 때 어떻게 다쳤냐, 얼마나 다쳤냐를 가지고 요건을 판정하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좀 싶어요. 어폐가 있는 게 군생활 하면서 전공을 세우면 화랑무공훈장, 일진무공훈장을 군생활 중에 받잖아요. 받으면서 그에 상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왜 부상행타에서는 이렇게 박한 걸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도 그렇고 모든 기업도 회계를 쓸 때 발생주의 회계를 쓰거든요. 즉 거래가 발생한 순간을 기점으로 법적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상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이게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판단을 해보셔서 좀 같이 이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좀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역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특별한 분을 만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